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비밀수첩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변호했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25년 1월에 무죄 판결을 받은 따끈따끈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는 일을 했는데요. 의뢰인이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와라 하는 전화를 받고도 한 번 더 현금 수거 범행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경찰 전화를 받고 나서 추가 범행을 하였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판결 선고 2025년 1월 달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를 보면은 사건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의뢰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사건 여러 개가 병합돼서 한 번에 재판을 받은 겁니다. 자, 공소사실을 보면 보이스피싱범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고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병합된 사건도 보면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을 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고 한 다음에 우리 의뢰인분이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에게 전달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사건들을 다 합치면 피해자는 10명, 피해 금액은 3억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변호인 주장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변호인 주장을 보면은 변호인 주장은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고 전달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인 줄은 몰랐다. 단순히 현금 전달 업무인 줄 알았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는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 겁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한 범죄를 제외하면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의뢰인은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나오라 라는 전화를 받고도 또 다시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면은 그 이후에는 이게 보이스피싱이었구나. 이거를 모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단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도 나옵니다. 피고인은 2024년 어디 경찰서 경찰과 소속 누구로부터 경찰관으로부터 범행 관련된 전화하고 문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 그래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았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저희 변호인의 변호 전략, 방어하는 주장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관계를 두고 반대 논리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현금 수거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라고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면 경찰한테 전화 받았을 때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현금 전달하는 일을 멈췄을 것이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 전화를 받고도 계속한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사실관계는 동일한데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무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밑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사건 기록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첫 번째,
경찰이 의뢰인한테 전화한 기록은 있는데 전화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현금 전달한 행위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확히 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조사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한 건지 이걸 알 수 있는 통화 녹음이든 수사 보고서든 이런 것이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피고인과 누구의 경찰관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지 객관적 증거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있죠. 그리고 기록 검토 결과 두 번째, 이 사건은 의뢰인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는데 카톡, 전화, 문자, 뭐 기록을 다 봐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범행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 수익을 분배하거나 뭐 어떤 것이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제로 나누는 대화나 이런 것들이 증거 기록에 현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피고인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기록을 다 분석하고 나서 우리 의뢰인은 경찰한테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인 것은 몰랐기 때문에 또다시 현금 전달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주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사 세 분이 저희 변호인 주장을 인정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범죄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나와 있죠.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사건과는 달리 매우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급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입니다. 같은 사실관계, 같은 사건이어도 어떻게 변호하는지에 따라서 유죄, 무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단, 그냥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분석해서 어떤 주장을 할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비밀수첩이었습니다.